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염 문제, 이제 문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혹시 미리 풀어보시긴 하셨죠? 풀어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엄청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도 하면서 요새 계속 많이 힘듭니다. 제가 접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간염 문제의 특성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제 K형 문제가 다 사라졌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정형 문제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부정형 문제가 사라져서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면 그거 중에 옳은 거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다른 거 갖고 만약에 여기 긍정형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였다면 다른 거 보고 얼추 감은 좀 잡는데 거기서 긍정형인가 하나만 뽑아내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거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래서 국시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아니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간호학과만 이런 규제를 놓는 거예요. 이 문제 내신 분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런 문제를 또 안 낼 확률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부정형 문제는 많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것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완벽하게 다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아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화됐습니다. 문제 자체가. 자, 현실화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 참고문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법제처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 어떤 데 보면 교육청 홈페이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무슨 경상북도 교육청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서 아니 이런 것까지 그래서 어느 교육청의 계획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문제를 내고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것까지 문제를 다 내나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법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법제처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법은 확실히 문제를 내실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법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은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목적에 대해서 쫙 나와요. 다음 중 각각 법의 목적이 맞는 것은 이렇게 해갖고 말도 안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많은 거를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 중에서 저는 마음에 드는 건 요거예요. 현실화. 왜냐면 이게 가면은 나중에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되고요. 물론 현장에 가면 당연히 바뀌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한테 참 필요한 게 요 두 번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좀 많을 거예요. 양도 엄청 많고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것만 해도 오늘 20 몇 쪽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많으면 그 동영상 듣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이거를 뽑으려면 정말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거 안 하고 그냥 책에 있는 옆에 해설 부분 보기에는 너무 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갖고 와봤는데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 잔소리하고 문제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서 근 열세 문제가 뭐예요? 뭐에 대한 문제예요? 헬스 플랜 2020 그것도 3차 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4차 들어간 거 아시죠? 그러면 3차는 당연히 문제 안 나오겠죠. 그러면 4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3차고 4차만 제시하면 또 선생님들 또 뭐라 그럴까봐 3차고 4차를 같이 제시하느라고 이렇게 좀 문제가 좀 많은 겁니다. 유인물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이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문제 내시는 분은 또 어떨는지. 근데 요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태까지 문제 내신 교수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 이런 간염 문제라든지 뭐든지 문제를 냈는데 그분들이 정년을 거의 다 하시거나 하실 예정이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약간 거리를 두겠죠. 그래서 젊으신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거 무슨 이론, 우리 지역사회 책에 나와 있는 이론 이런 거를 공부하기 싫어하세요. 왜냐면 이제 보호복지부 가서 정치하고 막 이러느라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일단 1번부터 들어가시면 이게 감으로는 잡히나요? 감으로? 옆에 해설을 안 보고 자꾸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건강 관련 환경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건강진흥 사업을 기획하고자 한다. 자, 기억에 들어갈 계획. 그래서 보시면
건강 관련 환경이 이렇게 변했어요. 병약하고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 인구 집단이 증가해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건강 증진, 특히 노인 인구 집단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집단 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월급 차이가 엄청난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고려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지방화에 진전하면은 결국 뭐예요? 중앙 집권화 됐다는 거야? 분권화 됐다는 거야? 예, 분권화. 다시 말해서 지자체가 됐다는 거죠. 그럼 지자체가 됐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뭔가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느낌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금방 나오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요거 나눠드린 유인물 바로 옆에 보시면서 하셔야 돼. 자, 유인물의 맨 위에 있는 게 요게 이제 헬스 플랜, 그 3차요, 3차. 3차에 보시면 지방화의 진전이라고 세 번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지자체별 탄력적 계획 수립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그대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게 이제 3차. 우리가 3차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4차. 밑에 게 4차입니다. 자, 위하고 아래하고 좀 바뀐 게 있는데, 위에 이제 병약하고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이건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 심화로 건강 취약 가정 발생. 그래서 이것도 취약 가정에 대해서 뭔가 해주겠다는 거, 뭐, 그냥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도 있었고요. 요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가 기후변화, 국지화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출현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증가. 그럴 수밖에 없죠. 2015년 내내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들어갔고,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비상 방역 대책을 중점 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감염질환 관리 부분에. 그래서 비상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보고서가 엄청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하여튼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 습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에 3차에도 있었고 4차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우리 알고 있는 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자,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증가 이건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요. 암, 심뇌혈관, 비만. 예, 이거를 우리 이제 만성질환의 주요 중점 과제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건 위에 거랑 거의 똑같을 겁니다. 거기 위에는 이렇게 내놓고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심뇌혈관, 비만은 똑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령화, 그리고 고급 서비스 욕구 증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위에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변화됐대요. 그래서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중점 가지고 했대. 그러니까 결국 1차 보건의료에서 이제 조금 손을 놓고 건강 증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1번은 바뀐 거 좀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시 2번으로 갈게요. 자, 3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총괄 목표. 우리 총괄 목표 3차는 워낙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수월하게 답은 썼을 겁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건강 수명의 연장. 그런데 4번은 평균 수명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4차도 똑같아요. 건강 수명의 연장, 또 건강 형평성 제고. 그래서 요거 유임을 보시면 요거예요. 4차의 기본 틀이요. 4차의 기본 틀. 그 다음 자로 넘기셔야 돼.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게 4차의 기본 틀인데 비전 똑같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 그다음에 목표를 보시면 건강 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똑같습니다. 자, 사업도 예전이랑 똑같은 것 같긴 해요. 건강생활 신청 똑같이 했습니다. 만성태행성 질환, 그래서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 비만, 정신건강, 구강건강. 예전이랑 공부해보신 분은 똑같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감염질환 관리의 예방접종, 비상방역대책, 요게 이제 비상방역대책에 의료 관련 감염, 결핵, 에이즈. 아, 요게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요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염질환 관리에 속하지 않는 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만성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환경 보존에 식품 안전과 손상 예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요게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구 집단에서도 보시면 제가 우리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집단이 없어요? 다문화가 없어졌습니다. 모성, 영유아 그대로 있고 노인, 근로자, 군인 그대로 있습니다. 학교, 취약가정 건강, 장애인 건강. 그래서 다문화 쪽이 좀 빠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만 좀 바뀌었고 전체적인 목표 같은 거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역시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사업 분야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중점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느낌으로 좀 골랐으면 좋겠는데 자, 생활습관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병, 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 결정요인이다. 이건 아셔야 돼.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누가 또 얘기했었었죠? 우리 이론에서 라논드가 이미 얘기했었었고요. 그래서 만성질환과 관련이 높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역량 등이 중점 과제다. 이거 금방 눈에 들어오죠? 뭐였었어요? 건강생활의 실천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요거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본 거랑 똑같죠? 건강실천 학상에서 4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건 금방 쉽게 고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유인물 볼게요. 유인물에 그 중점 과제별 주요 목표와 사업을 좀 미리 공부하고 문제 풀어 갈게요. 자, 제일 처음이 건강생활 실천의 분야. 그래서 B번에 보시면 말 그대로 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 A번하고 B번. 아까 그 3번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역량 등 4개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요거 그대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중심의 상병관리라 해서 아까 만성하고 감염성 질환 2개를 묶어서 예방 중심의 상병관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차고 4차는 요거 좀 띄워놓긴 했더라고요. 예방 중심이라는 게 없어지고 하여튼 예방 중심 상병관리 안에 만성 감염병 들어갔는데 자, 만성 질환 중에 A번 잠깐 보실래요? 국내 질병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환은 악성 신샘물. 예, 맞을 거예요. 요게 전체 1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거 외에 소화기계 등등등 순이었다. 자, 전반적으로 악성 신샘물로 인한 사회경제 손실이 가장 크고 그거 외에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 역시 높은 사망률 일어나고요. 그런데 근골격계 질환은 유병 수준이 높대요. 근골격계 질환 예를 들어 뭘까요? 관절염. 예, 관절염이 그 유병 수준이 높아.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진 않겠지만 유병 수준이 높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질병 부담이 좀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성 질환은 이제 암, 심뇌혈관,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등등이 포함되며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검진 또한 중점 과제로 포함시켰다. 자, 감염 질환은 예방 관리를 통해서 유병을 낮추고 조기 사망률을 낮추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보시면 예방 접종 두 번째 줄에 있을 겁니다. 비상 방역 체계 의료 관련 감염, 결핵, 에이즈 이런 것들을 감염 질환 관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환경 보건 분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리사회적 환경 그리고 교통사고 등 손상 예방. 최근 식품 이물 사건. 그래서 식품에 수행지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식품 정책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환경 보건에서는 식중독 예방 들어가고요. 특히 수입식품 안전성 높여라. 햇석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안전환경. 그 다음에 4번째는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분과.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구분. 그래서 영유아 모성 노인 또 비교적 공통적 건강 문제를 갖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한 대상 집단 이게 근로자 학생이래요. 인구 집단을 생애 주기별로 구분하고 또 비교적 공통적인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집단 이게 뭐냐면 근로자 학생이요.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B번에 보시면 자, 접근이 용이한 대상으로 총괄적 목표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조금 신경을 쓴대요. 취약계층을 누구로 봤냐면 다문화, 장애인 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문보건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집단 건강관리는 지금 정리합시다. 생애 주기별로 구분했고 또 하나 접근이 용이한 대상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계층 누구냐면 다문화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방문을 좀 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3차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사업체계 관리. 그래서 보시면 건강증진재단 설립에서 B번에 보시면 주민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혹시 주민건강센터 뭔지 아세요? 우리 지역보험법에 새로 생긴 거. 건강생활 지원센터. 요게 이제 주민건강센터 쪽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3차가부터 미리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보건지소라고 해서 아시죠? 우리 서울에는 보건소만 있고 보건지소가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도시보건지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 6개를 이제 설치할 거다 하고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을 보시면 건강증진 기금을 이제 재원으로. 근데 건강증진 기금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걸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3차였고요. 그럼 우리는 신경 쓸 건 4차겠지, 아무래도. 네, 4차로 갈게요. 자, 건강생활 실천 분야. 그래서 생활 습관이 이건 아까랑 똑같아요. 오늘날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근원적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생활 습관. 그리고 만성질환과 관련이 높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예방 중심의 상병관리 분야에서 크게 두 개로 봤다 그랬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주요 만성퇴행성 질환과 그리고 옆으로 쭉 가시면 감염질환 관리 분과 크게 두 개로 나눴다. 만성질환에 거기 딱 써놨습니다. 아까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감염질환으론 결핵, 에이즈, 그리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그러니까 요거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요게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비상방역대책 그대로 있고 의료 관련 감염이 중증 과제로 선정됐다. 아까 의료 관련 감염병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었죠? 예. 그래서 없었었던 것 같아. 분명히. 아, 있었다. 의료 관련 감염 있었다. 그럼 그것만 하나 더 들어갔다. 신종감염병 요것만 들어가면 된다. 요게 하나 더 문제가 더 들어갔습니다. 신종감염병이. 그 다음에 안전환경보건관리 분야에서는 식품안전과 손상 예방이 중점과제로 선정이 됐는데, 자, 3차 종합계획 중점과제인 건강영향평가가 건강증진 인프라 강화로 집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영향평가가 혹시 무슨 평가인 줄 아세요? 건강영향평가. 우리 배워서 썼는데 예전에 지역보건법에서 무슨 조사 있지 않았었어요? 예? 영양조사. 예, 영양조사를 이런 걸 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조사가 자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부분에서 아까랑 똑같이 생애주기별, 그래서 영유아 모성 노인, 비교적 공통적 건강 문제를 갖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한 집단, 근로자, 학생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약계층에서는 보시면 그러니까 형평성 지구를 감안해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위한 취약 가정 건강, 장애인 등의 인구 집단을 건강증진 분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까 다문화 있었나요? 여기서는? 예, 아까 인구 집단별 아까 3차에는 있었었죠,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평성에서는 다문화가 들어가요. 이제 형평성에서는 다문화 쪽에 취약계층에 들어가긴 하는데 아까 거기 원래에서는 또 없거든요, 다문화가. 근데 이게 또 하나 들어가 있어. 이게 헷갈리게 돼 있다. 하여튼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지표를 보시면 다문화가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요. 취약계층으로. 그래서 다문화를 그냥 따로 띄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으로 집어넣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갖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좀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입니다. 4번. 우리 이미 알았으니까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4번. 다음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 분야는 보건소에 주민건강센터 설치한대요. 읽었던 기억 나실 거야. 도시보건지소 신규 설치, 그 다음에 건강증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요건 아까 안 읽었을 겁니다. 건강증진 기금, 목적의 적합성. 아까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전환경, 인구 집단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주민의 상병관리. 조금 전에 본 것도 잘 모르겠지. 얼른 확인해 보세요.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보건. 이거 3차로 보셔야 돼, 3차. 어디 있었어요? 사업체계로 들어가 있죠. 사업체계 관리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실래, 이거. 느낌도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것만 안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있게 있고요. 이건 사업체계 확충이 효과적 관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사업 분야입니다. 질병 중 암으로 인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암관리, 건강검진, 관절염 등등등. 자, 요거 뭐에 들어가요? 이게 대부분 만성퇴행성 질환 있죠? 근데 만성퇴행성 질환은 어디? 예방 중심의 상병관리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5번도 얼추 답은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또 들어갑니다. 수입식품의 안정성 제고. 아, 수입식품? 그 다음에 손상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 사업 지원. 자, 환경 조성 이런 거 있네요. 뭐죠? 건강 영양 평가 확산 지원. 뭐예요, 이거? 안전 환경 보건이죠. 네, 그것도 수입식품만 안전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7번.
자, 그러니까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방콕 헌장을 기초로 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감으로 잡히시나? 자, 투자, 필요한 재원의 마련, 효율적 지출. 그래서 중점 4번 건강증진기금의 역할을 정립하는 거. 자, 법규 제정, 정책적으로 보건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신철될 수 있는 기반 구축. 그래서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자, 파트너십 형성 및 연대 구축. 연대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공공팀 여건의 조성. 그러면 연대 쪽이 그냥 파트너십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답은 예, 5번이죠. 민간기관, 파트너십, 연대 구축. 여기서 답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은 5번이고요. 요거는 4차도 똑같아요. 3차, 4차도 똑같아서 요것도 유임을 있을 거예요. 7번이라고 유임을 써놨을 거예요. 자, 유임을 거기 3차,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똑같은 겁니다. 요거예요. 맨 처음에 그 주창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없는데 주창이 뭐냐면 인간의 기본권 또 공동 연대 기초에서 건강의 중요성 및 형평성을 사회에 널리하는 거. 이게 이제 주창.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하기 위해서 교육, 건강에 관한 교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아까 말한 대로 건강 결정, 아까 투자 있었지. 그래서 뭐 필요한 재원의 마련. 그래서 건강증진 기금의 역할 정립 있었고요. 건강보험의 건강증진 기능 정립. 건강보험에 건강증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건강보험에 건강증진 기능. 우리 건강보험에 건강증진에 대해서 보험 처리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법에는 없었나요? 법의 목적에도 없었나요? 목적에. 건강증진. 하여튼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중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하여튼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 함양이라고 이게 없을 겁니다. 역량 함양은 뭐냐면 정부, 학계, 지역사회, 사회 등등등 서비스 수행, 지식 전달, 연구, 지식 습득 능력을 배양한다야. 그래서 봤더니 이거 정보 통계네요. 정보 통계 체계 구축하고 보건소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요게 있고요. 자, 그 밑에는 법규 제정 규제.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 요게 이제 아까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민간 부분의 건강증진 기능 확대라고 써 있을 겁니다. 중점 과제. 요게 비어있는 칸이 되었고, 요걸 이제 문제로 낸 겁니다. 이거는 3차랑 4차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요거는 좀 수월하게 답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평균 여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 평균 여명에서 질병으로 아픈 기간을 뺀 기간.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이게 뭐냐면 건강 수명이죠. 답은 2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9번. 절주 사업과 관련, 요게 그냥 감으로 잡으면 좀 힘든 게 요걸 거예요. 절주 사업과 관련된 건강 형평성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형평성 하면은 뭐 취약계층에 대해서 뭔가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취약계층을 누구로 봤냐면 대학생, 성인, 연간 음주, 운전 경험률, 청소년 주류금의 다문화. 뭘 것 같아요? 건강 형평성에 포커스를 주니까. 다문화 쪽이겠죠. 다문화가 건강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하는 게 좋아요. 5번으로. 형평성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절주 사업 여기 포커스 두면 맞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이고요. 요것도 잠깐만 제시하겠습니다. 유임을 볼게요. 자, 거기에 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그것만 딱 끊어서 한 겁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고위험 계층의 위험 음주 행위를 낮추는 게 제 목표인데요. 고위험 계층을 누구로 봤냐면 소득 4분의 1 분위층의 고위험 음주. 그러니까 소득이 보통의 4분의 1 정도밖에 못 받는 사람. 취약계층으로 봤습니다. 이분들 술을 좀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고위험이라고 본 거고요. 노인. 분들 요새 뭐 막걸리 조금씩 먹다 보면 이게 끝까지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고위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에 있어서 고위험입니다. 임산부, 고위험. 왜 임산부를 왜 고위험으로 봤을까? 임산부가 술을 드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선천성 태아알코올 중독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결국 후세대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고요. 여기에 다문화도 들어가요. 다문화도. 그래서 결국 음주에 있어서 고위험은 4분이십니다. 소득 4분의 1분위 쪽에 노인, 임산부, 다문화. 이게 이제 3차였고요. 4차로 가볼게요. 자, 뒤로 가시면 4차에서
일단 거기 4차에 잘 따라오실래요? 2-3부터 먼저 볼게요. 2-3. 2-3에 보시면 고위험 계층의 위험 음주 행위를 낮춘다. 이게 제목이고요. 아까 소득 4분의 1 분위층 똑같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에 좀 혀가 잘렸을 겁니다. 노인 똑같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태아 알코올 증후군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요? 다문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주 쪽에서는 다문화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 이제 술을 좀 안 드시는 건가 보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빠져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고위험 계층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 위로 올라갈게요.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알코올 소비량을 감소시킬 거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19세 이상 성인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2-2에 보시면 위험 음주 행동을 감소시킨대요. 위험 음주 행동. 그래서 성인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 계층을 얘기했고 2-4에 보시면 음주 관련 폐해를 감소시킨대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요. 음주운전 이게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5에 보시면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중고등학생의 현재 음주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술 못 사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환경을. 그리고 주류 광고 기준 위반율을 감소시키겠다. 주류 광고 기준 기억하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되는 거. 이걸 좀 그런 위반율을 감소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문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아까 말한 대로 음주인데 고위험이니까 답은 5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영양 부분이에요. 영양 부분의 목표 중에 생애주기별 건강 영양관리를 강화한다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지표. 아, 이거 문제 나오고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일단 생애주기별이야. 그러면 생애주기별 하면 아까 누구였어? 아이, 그 다음에 뭐 장년되고 노인, 이렇게 세대별로. 그러면 답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은 몇 번으로? 그쵸. 3번이죠. 영양소 섭취 부족인 노인 인구 부일. 이게 이제 생애주기별이에요. 생애주기별. 그래서 좀 이렇게 감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임을 볼게요. 보시기도 힘드시죠? 자, 거기에 10번이라고 해서 영양 사업이 3차는 제가 생애주기별만 딸랑 해놓은 거고요. 4차는 다 해놓은 겁니다. 자, 3차는 생애주기별 봤더니 모유, 수유, 영아, 그 다음에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아침 결식률 감소, 그 다음에 노인 들어가고 빈혈인 가임기 여성 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해놨고요. 자, 그런데 비해서 4차 다 실었습니다. 자, 건강 식생활 실천 인구 비율을 증가 유지시킨다. 그래서 보시면 지방을 적정 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 비율 증가, 그죠? 나트륨 줄여야 되겠지. 당, 그죠? 과일, 채소 이건 좀 늘려야 되겠죠.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 표시 이용률 증가.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 가공식품 할 때 그 영양 표시를 보느냐 안 보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안 보세요? 보세요? 저는 그냥 사거든요. 근데 이제 보라는 거예요. 영양 표시를 보고 이게 너무 나트륨이 많네.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강 실생활 실천율 증가. 그래서 요거를 실생활 실천 인구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가시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체중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신 것도 좋아. 적정 체중이 BMI가 18.5 이상 25 이하네요. 외웁시다. 이거 이 자리에서 이게 적정 체중이에요. 25는 우리 아는데, 그렇죠? 근데 18.5를 어떻게 외우지? 18.5 이상 어떻게든지 외우셔야 돼. 이게 적정 체중입니다. 자,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거 아까 했었던 거. 아까 생애주기별 아침 식사 그대로 있고 노인 그대로 있고 가임기 여성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3차나 4차는 거의 똑같구나 하시면 되고요. 4-4가 미량 영양소 적정 섭취 인구 비율이에요. 미량 영양소. 그래서 미량 영양소를 뭘 받냐면 칼슘이요. 우리나라 은근히 칼슘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칼슘이 부족한 이유가 칼슘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철분처럼. 그래서 드시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얘기하고 있고요. 비타민 A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비타민 A가 무슨 역할을 하죠? 예, 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력 쪽이, 이게 시력이 대부분 나쁘니까 안경 쓴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안경 쓰긴 했지만. 하여튼 비타민 A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리보플라민이 뭔지는 아세요? 리보플라민?
B1인가 그럴 거예요. B1? B1? B2, B2. B2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리보플라민이? 조울증? 이게, 응? 왜, 제가 몰라서 그래요. 뭐 했었죠? 비타민 B2가? 응? 크게. 조효소? 비타민,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약국에 가서 영양제 주세요. 그럼 젊은 사람은 비타민 B2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경염 쪽인가 봐. 신경 쪽이랑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이거를 좀 부족하면 신경 쪽으로 약간 신경염증도 많이 생기고 좀 그렇대요. 근데 비타민 B2를 먹으면 신경염이 좀 괜찮아지면서 하여튼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게 리보플라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섭취하라고 그래서 요게 우리 쪽에 영양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미량 영양소라 해서 3개를 찝은 거예요.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민. 우리 같으면 뭐 찍을 것 같아요? 여기에. 비타민 D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그냥 햇빛 쬐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건 없어요. 요 3개를 좀 하고 있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이제 4-5는 격차를 줄인다. 식품 설치, 그 소득 수준 간 건강생활 실천의 격차를 줄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랑 그거랑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제가 이제 10번까지는 했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노인.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사업 목표. 다음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 목표예요. 입국자 및 신종감염병 의심 환자, 자동 추적관리 안내 시스템 구축. 뭔지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신종감염병 환자 입국 시 환자 격리 관리체계 구축 및 가동. 신종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개발 및 가동. 자, 그러면 밑에 임상감시체계, 두 번째 실험실 검사 능력 강화, 그 다음에 교육체계 개발, 신속 대응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대비치료제 보호장구 상시 비축. 답은 4번이라 금방 나오셔야 돼. 신속 대응하니까 입국자가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신종감염병을 갖고 있어. 이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잠깐만 유임을 보시면 제가 이거 4차만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3차 이거랑 똑같아서. 자, 4차에 보시면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모두 2, 3, 4, 5가지 사업을 하네요. 이 중에 신종감염병 신속대응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입국자, 신종감염병 의심 환자 입국 시 환자 격리, 또 신속대응. 요게 이제 신속대응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종감염병 임상감시체계, 요게 이제 감시체계 구축, 또 신종감염병 감시 참여 의료기관의 수를 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3에는 보시면 매개체, 매개 전파 질환의 관리체계 구축, 그래서 매개체 감시 지역 거점센터 수를 늘리겠다는 거고, 감시 대상 매개체 수, 뭐 이런 것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4에는 이제 실험실 검사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진단 기법, 뭐 개선 건수 이런 거 하겠다는 거고, 실험실 수 이런 것들도 하겠다는 겁니다. BSL3 실험실 보유하겠다는 거고요. 13-5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BSL이 신종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검사, 연구 이런 그런 실험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 13-5에 보시면 이제 치료제 보호 장구를 상시 비축하겠다. 그래서 N95 마스크 비축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중에서 문제가 아까 말한 신속 대응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런 거는 감으로 좀 잡으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12번 유임을 잠깐 보세요. 유임을 뒤에 보시면 또 있어요. 그게 계속 연결된 거예요. 신종 재출현. 그래서 쭉 한 번씩은 보는데 뭘 볼 거냐면 13-8도 보시면 공공 및 민간으로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답니다. 네트워크 있고요. 그리고 교육 체계도 있네요. 13-9에 보시면 신종 감염병 전문 의료인 인력수를 좀 늘리겠다는 거고, 보수 교육도 하겠다는 거고, 모의 훈련도 하겠다 그러네요. 모의 훈련.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있고요. 그래서 신종 인플루엔자, 뭐 신종 질환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협력을 좀 포커스를 둬서 하는 것 같긴 해요. 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문제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간접 문제 풀기로 했으니까 이걸 제시를 한 거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외울 것만 좀 외우시고, 나머지는 감으로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자, 12번 볼게요. 모성 부분의 평가, 이제 1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제3차에서 모성 건강 부분의 평가 계획이다. 자, 기억에 들어갈까?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설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외우지는 마시고, 감으로 잡으셔야죠, 뭐. 자, 보시면 임신 8주 이내의 산전 검진율이야. 그리고 지표에 정해보시면 산전 검진율, 인부 빈혈율 이런 거 나와 있고 목표치의 설정 근거가 높은 산전 수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뭐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산부 사망 비율을 낮추기 위해 2번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3번 산전산후 건강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인부의 고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하기 위해 4번 또 있네요. 다 골라치나요? 8주 이내 산전검진율, 인부 빈혈율 안 골라지나요? 4번 골라져요. 하여튼 요건데 요거에 대한 게 거기 있을 겁니다. 옆에 오시면 유인물의 4차만 제시했습니다. 4차만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모성 건강에 가번이 사망률 감소예요. 그래서 임산부의 사망 비율을 낮춘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모성 사망비가 나옵니다. 모성 사망비 나오고요. 그리고 세부 관련 사업에 보시면 철분제 지원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미 이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 요인 감소에서 보시면 인부의 고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8주 이내 산전 검진율이에요. 8주 이내에 산전 검진을 하라는 겁니다. 8주면 한 2개월 정도.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요, 첫 아기는 열심히 검진을 받아요. 근데 둘째부터는 거의 안 받는다니까요. 약국 가갖고, 그 테이프 사갖고, 한 번에 나 아기 가졌구나. 그리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8주 이내 이걸 하라는 거고, 8주 이내 해서, 그 다음에 몸 상태가 애가 좀 안 좋다. 그럼 이제 조치를 좀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기 발견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 거기 보시면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해서 인공임신 중절 경험률을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 인공임신,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핀 실천 비율,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표는 44세로 보고 있고요. 왜 44세로 보고 있을까? 응? 우리나라가 몇 살까지가 폐경이라 했어요? 49세잖아요. 근데 44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따라한 거예요? 어느 나라 따라한 거예요? 미국 따라한 거예요. 미국이 이렇습니다. 미국은 거의 44세, 46세 폐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여튼 44세로 해서 그걸 좀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문제가 아까 만든 8주 이내니까, 이거 조기 발견,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외우지는 않고, 8주 이내 산전검진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뭔가 빨리 조기 치료할 수 있구나라는 걸 외우시면 돼요. 8주 이내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워두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진흥 사업. 이게 옆에 답을 보지는 않았고 그냥 하면 느낌이 오나? 자, 영아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영아 사망률에서는 고령 인부 체외 수정 시술 등으로 집중 치료를 요하는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어요. 맞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체외 수정하고 나면 꼭 저체중 출생아 건 나오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기존 의료기관이 이를 기피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뭘까요? 예,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이 안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병원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체외 수정을 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한 명이 되는 건 아니죠. 아기가 어떤 경우에 5명, 6명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그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돼서 거기서 몇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뱃속에서요. 뱃속에 이제 KC를 쏴서 다 죽이거든요. 나머지 튼튼한 아이만 살리는데 이 아이들도 가다가 보면 덜 자란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생존한 아이가 만약에 3명이라고 합시다. 3명이 가다가 한 명이 꼭 이상해, 약해요. 그럼 그 한 명을 우리 포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산모들이, 엄마들이 지금 굉장히 귀한 애였잖아요.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3명은 그냥 다 낳는 거예요. 그럼 2명은 살았는데 이 한 명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거죠. 예전에 봤더니 어떤 엄마가 2명까지 낳는데 3명째가 걔가 600g이에요. 600g 태어났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워낙 귀하니까, 자기는 귀한 자식이니까. 그래서 걔한테 투자하는 돈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도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국가가 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요거 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4차도 똑같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냥 그리고 이제 14번부터가 이제 다른 정치 얘기가 들어가는데, 요거 우리 유인물 해결하고 합시다. 4차, 아까 제시 안 한 거 있어서 또 갖고 와봤습니다. 4차, 우리, 건강진진 시각과 헬스플랜 2020의 적응. 그래서 그 건강진진 접근의 원칙은 개인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결국 개인의 주도적인 참여야. 강제적인 참여 아닙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자, 건강은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도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진의 변화 대상은 건강 결정 요인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변화 가능한 건강 결정 요인을 적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 결정 요인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건강 결정 요인이 뭔데요? 건강 결정 요인이 뭐예요? 뒤에 나올 겁니다. 좀만 참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회적인 특성에서 인구 집단별로 접근했다는 거. 건강 행동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확산 이미 아실 거예요.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는 예방 중심의 상병관리, 치료 중심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요거 좀 한번 볼게요. 생활습관 위험 요인은 요거예요. 흡연, 음주, 나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요게 이제 생활습관 위험 요인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주요 만성질환 보세요. 심뇌혈관,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암이 생긴대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누구냐면 고혈압, 이상지혈증, 비만, 당뇨병 전 단계. 그래서 우리 이거 갖고 질병 하나 만들었죠. 대사이상 증후군이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사이상 증후군을 요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방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이것도 건강 결정 요인을 좀 찾아보려고요. 밑에 표를 보세요. 이게 건강 결정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강 결정 요인을 이걸로 정한 겁니다. 크게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대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좀 나올 것 같아서. 자, 개인적 요인에는 개인적인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 행동 이 세 개가 있답니다. 자, 개인적 특성에는 생물의학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있고요. 사회경제적 요인은 돈이 들어가겠죠. 꽤는 없습니다. 건강기여정도 40%나 돼요. 그렇죠? 내가 돈이 없으면 건강행위 안 할 거 아니에요. 40이고요. 건강행태가 20에서 50일. 제일 큰다면 51로 잡는다면 건강행동이 가장 크겠죠. 하여튼 있고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하고 사회경제적 특성 때문에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들어가고 건강 취약 집단 건강관리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적 요인에서 가장 큰 거는 건강행동, 두 번째로 큰 거는 사회경제적 특성.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환경적 요인 들어가시면 건강증진, 보건의료 서비스가 10%, 이건 예방 중심의 상병관리로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 한 20% 많으면 그래서 안전환경 보건 들어가겠다는 거. 결국 건강결정 요인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좀 나올 법하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막 건강결정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건강결정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 쉽게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에 가시면 우리 4차 헬스 플랜 2020의 대표적 지표 바뀐 거 아실 거예요. 이미 문제 풀이할 땐 다 드렸고요. 혹시라도 안 갖고 계신 분 있을까봐 이거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금연은 어떻게 보고 다 옆에 써있고 목표치까지 다 써놨습니다. 이런 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 대표 지표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특히 헬스 플랜 3차하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뭐가 많이 변화됐죠? 금연에 중고등학교 남학생이 한 명 더 들어갔다 그랬고요. 나머지는 영양, 지방, 나트륨, 과일, 채소 이런 거 있었고 암 사망률 또 뭐가 많이 들어갔지? 심뇌혈관에서 고혈압, 당뇨병 요게 좀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결핵의 신고결핵 신환자율 요게 이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똑같죠? 모성 사망비, 영양 사망률 이런 거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 건강까지 이렇게 해서 대표 지표 현황을 좀 한번 제시해 봤고요.
그거는 없네. 그건 없어졌다 그랬죠. 예방접종. 예, 그건 없어져서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헬스 플랜 설마 3차는 문제 안 나오겠지? 3차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설마 안 나오겠지. 4차가 있으니까 4차 나오겠지. 하여튼, 3차가 나오면 알아서 합시다. 근데 설마 안 나오겠지, 3차는. 그냥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3차 안 나오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인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해결할게요. 자, 우리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일반적인 정책 설정을 보시면,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우리 네모 박스를 봅니다.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요거는 뭐냐면, 그거죠. 우리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올 한 해 해결해야 될 게 뭐지? 라고 문제를 뽑는 거를 우리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뽑는 거예요. 자,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정책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정책을 채택해요. 그리고 채택한 정책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요거는 순서대로 일단 의제 설정, 형성, 채택, 집행, 평가 이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자, 정책 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예요. 문제를 뽑는 단계. 근데 문제를 뽑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있대요. 처음에 이벤트입니다. 그림 같은 거 보시면 돼. 개별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저기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 일어나. 이럴 땐 국가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가 요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요. 프로그램.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게 개별적인 사건의 본질적 원인. 그래서 이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좀 커져, 이 사건이. 그래서 커졌구나. 근데 이게 이제 공중의제가 됩니다. 공중의제는 뭐냐면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국가, 사회, 국민이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에. 이거 국가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일반 대중이 요구를 합니다. 이걸 우리 공중의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걸 채택을 하면 공식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4단계를 거치는데, 자, 요게 우리 간호학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A번 보세요. 콥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다고 하면서 두 가지로 A번 그러니까 민간인 시민 주도형이 있고요. B번에 보시면 정부 주도형이 있습니다. 자, 민간인이 주도하는 건 뭐냐면 일단 문제가 제기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된다는 건 기본적인 아까 말한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그다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인 이슈가 하나 더 들어가.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공중의제, 공식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인 이슈라는 게 뭔데요? 그런 거 있죠. 사회적으로 요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큰 거는 이걸로 영화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걸로 영화를 막 만들면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순간 이랬었어? 이렇게 심각했었어? 하고 막 사람들이 흥분하거든요. 요즘 영화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기항인가?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우리 사회적인 이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제 국가가 이제 이걸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하여튼 요게 이제 민간인이 주도하는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거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일단 정책을 제안해요. 정책을 제안해. 뭐 정책 제안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제안을 하겠지. 이런 거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공식 의제로 채택을 해. 그러니까 공식 의제라는 거는 뭐예요? 아까 정부가 채택하는 거. 공식 의제로 채택을 해. 그리고 이거를 확산해요. 확산한다는 건 뭐냐면 국민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이런 사업할 거야 라고 알려준 거야.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 의제가 형성이 되고 의제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정부 주도형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 이런 사업 할 거니까 국민들 너네 따라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제법 잘 먹혔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가족계획이요. 가족계획 하겠다고 해놓고 선포를 했잖아요. 국민들 잘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여러분 기억도 없지요? 우리 때는 새마을운동이라 해서 우린 그때 출근은 안 했지만 하여튼 학생들 일찍 와라. 9시에 수업이 있으면 8시까지 와라. 말 그대로 새벽별 보기 운동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이거 강제로 했으니까 또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공한 거, 의료보험이요. 전 국민 의료보험. 이거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공한 사업은 전부 다 정부 주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올림픽 유치한 것도 우리 올림픽 유치하고 나서부터 잘 살게 된 거. 그렇죠? 그렇고 이라크 파병,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정부가 우리한테 선포를 한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개가 있구나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가 민간 시민 주도형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 문제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공중의제, 공식의제.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채택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정책 형성입니다. 자, 정책 형성은 뭐냐면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거야. 결국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대안을 찾아내는 게 형성 단계. 자, 그러면 채택 뭐예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제일 좋은 대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선택하는 거죠. 이게 채택 단계. 그래서 최종안을 선택하고 지지를 모아서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단계.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는 3번에 보시면 집행합니다. 그리고 4번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 여기 2번하고 3번을 묶으세요. 정책 형성하고 채택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책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이라고도 해요. 그 두 개를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일반적인 정책 과정을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할게요.